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조국 장관이 셀프 청문회에서 흔들었던 문건, 펀드 투자 운용 보고서입니다. 그 문건에는 블라인드여서 투자자가 어디로 투자되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조국 장관은 이걸 근거로 저와 제 처는 그 돈이 어디에 가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수차례 항변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건 급조됐고 조국 장관에게 직접 전달됐던 상황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이거예요. 급조된 보고서 초안, 코링크 관계자가 조국에게 직접 전달, 이메일도 아니고 인편으로 직접 전달. 당시 정경심 교수는 지방에 있었고 서울에 있던 사람은 조국 장관에게 직접 인편으로 전달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초안에 조국 장관에게 전달됐을 당시에 블라인드 내용은 들어있지도 않았다. 결국 가짜 보고서가 조국 장관의 손을 거친 뒤 블라인드라는 문구가 추가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진처럼 급조된 가짜 보고서를 조국 장관이 셀프 청문회 때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결국 조국 장관이 받았을 당시에는 블라인드라는 내용이 없었는데 조 장관의 손을 거친 뒤에 보고서가 급조됐다면 조국 장관이 이를 다 알고 있던 것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개입했다라는 정황이 됩니다. 조 장관은 문구를 지시했던 걸까요? 그러면서 왜 청문회에서는 알지 못한다라고 거짓말을 한 걸까요? 잠시 후에 상세하게 이 의혹 파헤쳐보겠습니다. 조국 장관이 이에 대해서 해명 내놔야 할 것 같아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조국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설립부터 관여한 펀드 운용사가 있다. 한국투자증권의 그 증권사 직원에게 정경심 씨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니까 남은 돈도 여기에 넣어야 할 것 같아 라며 상담을 했다. 그리고 오촌 조카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직후에 확실한 사업 3개가 있다며 업체를 찾아다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조 장관의 오촌 조카가 얘기한 그 확실한 사업은 2차 전지, 와이파이 등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였습니다. 이거 어찌 된 일일까요? 어떻게 범죄자인 오촌 조카가 그때 당시에 미리 발표될 문재인 정부의 100대 사업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정확히 말하지만 수많은 등장인물 중에서 공직자 단 한 사람은 조국 장관뿐이라는 것. 잠시 후에 의혹도 파헤쳐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의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본인의 목을 걸고 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 의혹을 했다는 신라젠을 잡던 여의도 저승사자까지 윤석열 수사팀에 합류시켰다는 겁니다. 남부지검 합수단 한문혁 검사입니다. 조국 사모펀드 수사팀에 합류했어요. 검찰의 저승사자까지 합류했다는 겁니다. 수사팀 검사만 수십 명, 역대급이다. 법조계에서는 조국 직접 수사의 포석이다라고 밝혔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더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하려고 했을 그 당시에 가족 펀드와 관련돼서 정말로 중대한 결함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가족과 관련된 펀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도 임명을 강행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문제는 지지율이에요. 조국 후 폭풍, 중도층 이탈이 뚜렷하다.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요, 이거 호남 빼고 다 위험하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입니다. 43.8%. 부정평가, 대통령 못한다는 53%. 20대에서 50대 골고루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도 대통령의 지지를 접고 있어요. 중도층이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대통령의 지지율과 민주당, 한국당의 지지율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자, 이번엔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기사입니다. 이춘재 처제를 살인한 후에
화성 사람인 걸 경찰이 알고서도 화성 연쇄 살인에 대해서 이춘재에 대해서 수사 안 했다라는 겁니다. 1994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죠. 청주경찰이 이춘재를 처제 살인 혐의로 체포했는데 화성에 살고 있었고 화성 연쇄 살인과 유사한 범행 수법인데도 당시 경찰이 공조를 안 했다는 겁니다. 이춘재는 당시에 화성 연쇄 살인 혐의와 관련돼서 단 한 차례도 조사받지 않았다. 잠시 후 취재수첩 Y에서 상세하게 이 내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포천 여중생, 화성 여대생, 범인 못 잡은 살인사건만 268건, 해결된 미제 사건은 9건에 불과했다. 여성, 노인, 사회적 약자가 대상이 많았습니다. 2000년 8월부터 공소시효가 폐지됐지만 수사팀은 총 24건 해결했다라고 밝혔지만 아직도 범인 못 잡은 사건이 268건이나 됩니다. 이번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용의자 특정을 계기로 미제 사건에 대한 진실도 경찰이 파헤쳐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